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이크 괜찮죠? 네. 우리 오늘 페이지 좀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74쪽이요? 여기 너무 많이 나갔구나. 업무 위탁부터 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맞죠? 예. 자, 그러면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그래요. 앞에 분은 뭐 아프신 건 다 나으시고, 예, 얼굴은 왜 이렇게 됐어요? 아, 네이죠? 예, 많이 쏘셨어요? 예, 그래요. 오늘 우리 중개사법 시간이고요. 예, 이거 뭐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인가요? 예, 특별히 그냥 먹으라는 얘기예요? 예, 예,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잘 먹을게요. 예. 자, 오늘 이제 우리 테마 27번에 업무 위탁에서부터 하시겠습니다. 업무 위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래 관에서 해야 하는 업무를 그 외부 전문성 있는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 그거를 이제 업무 위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이제 과목에서 외부 기관에다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들이 꽤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무 위탁 업무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읽어봐 드리면, 첫째, 교육에 관한 업무. 원래 이제 교육을 시도지사가 하는 교육이 좀 있잖아요. 실무하고 연수는 시도지사만 하니까 이런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험에 관한 업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 업무라는 게 이제 뭐냐면 우리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인터넷 모니터링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예. 그리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교란행위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고, 그리고 이제 아직 안 배우시긴 했는데 부동산 거래 가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 그 전건 다 검증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검증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축 운용하는 업무, 그다음에 이제 전자계약 이런 것까지 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업무들을 말하자면 관청에서 하게 되면 조직,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로 필요하니까 이미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외부 전문 기관에다가 맡기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다가 맡기면 괜찮죠. 학교는 이제 이런 시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교육에 관한 업무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시험에 관한 업무는 요 수탁기관이 거의 비슷한데 하나가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학교가 빠졌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시험에 관한 업무 쪽에다가 학교 한 번만 적어 주시고요. X표 하나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 우리 별표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교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대학교를 얘기하는 건데, 대학교에다가 시험에 관한 업무를 맡기게 되면 무슨 문제가 좀 있냐,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까 학교에다가는 시험 업무를 맡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시험의 과목들 중에서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부동산 학개론. 학개론은 학문이거든요. 근데 학문을 우리가 이제 그 연구하는 분들 이제 보통 학자라고 얘기하고, 그 학자들이 이제 대학교에 많이 이제 그 현재 근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자들은 자기만의 어떤 학설, 견해, 주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우리 국가고시로 치러지는 공인사 자격 시험에 출제를 하고,
그걸 만약에 정답 처리를 해버리면 그 학설이 마치 국가가 우리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효과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뭐를 맡기면 안 된다. 시험. 왜냐하면 공정성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학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무슨 학교하고 이렇게 서로 경쟁심이 되게 많아요. 응? 그 고대랑 연대랑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경쟁 관계 뭐 이런 거 많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어, 연대 그 경제학 교수가 학교론에 들어가서 학교론 어떤 시험 문제 출제로 들어가서 어떤 이론에 대해서 자기만의 주장을 피고 그거를 정답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경쟁 관계에 있는 고대 경영이나 경제학과 교수들이 야 이게 말이 되냐? 라고 시시비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학교에다 맡기지 않는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라는 뜻이고, 모니터링 업무는 4가지 기관에다가 맡길 수가 있는데 이 4가지 기관 한번 쭉 보시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외부 기관에다가 이제 전문성 있는 기관에 맡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재작년 본시험에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냈어요. 어떤 문제를 냈냐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협회 있잖아요. 협회가 정식 명칭이 무슨 협회죠? 제가 협회라고 2글자로 썼으면 이 정식 명칭이 무슨 협회예요? 공인중개사 협회. 이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이 모니터링 업무를 맡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응? 여기 보면 협회가 여기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협회, 여기도 협회. 협회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를 말하는데 모니터링 업무를 협회에다가 맡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안 좋죠. 왜 안 좋으냐면 모니터링은 관찰하고 뭐 말하자면 어떤 감독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어떤 위법한 행위를 적발을 해내고 하는 게 모니터링 업무인데 이거를 협회에다가 맡겨버리면 협회는 말 그대로 개공들이 모여서 만드는 단체인데 거기에서 말하자면 그 위법한 행위를 적발을 해도 좀 알고 있는 사람, 잘 아는 사람이라면 봐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협회에다가 맡기는 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우리 별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만 맡길 수 있는 교란행위 위탁 업무가 3개가 있는데 이거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부동산원에서 맡을 수 있는 업무가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신고센터 업무, 그리고 검증체계 구축 운영 업무, 전자계약, 우리 시스템 업무 이런 것들은 우리 한국부동산원에서만 맡을 수 있다. 다른 어떤 기관에다가 맡기면 안 된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업무 위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어디다 맡기면 안 된다고요? 학교, 공정성의 시비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 모니터링 업무 어디다 맡기면 안 되고? 협회. 이것도 이제 뭐 우리 옛말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굽을 수 없으니까 모니터링 업무는 어떤 공정성의 시비도 여기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에서만 맡을 수 있는 업무가 3개가 있는데 신고센터, 검증체계, 전자계약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한국부동산원에서만 받을 수 있다. 자, 행정수수료가 있어요. 행정수수료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종이값이라고 한 번만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행정수수료는 대관청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내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건데 이게 종이값 형태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제 종이값을 내느냐? 6개가 있어요. 종이값을 내는 경우가. 첫째, 시험을 볼 때 돈을 내야 돼요. 이 원서 응시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응시 원서 제출할 때 이제 종이값 내야 되고, 여기 시험 응시에다가 밑줄 한번 해셔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빼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응시료라고 해서 28,000원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28,000원이라는 돈은 뭐 많다면 많은 돈이잖아요. 28,000원이면. 그럼 그 돈 안에 종이값을 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종이들이 여기에 해당이 포함이 될 건지 한번 좀 우리가 추측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이? 일단 시험지. 우리 시험지 받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 또 뭐도 봐. 시험지 말고. 우리 OMR 카드. OMR 카드를 매 교시마다 이렇게 받을 수 있고, 하나만 더. 감독관 뭐 인건비는 종이값은 아니잖아. 뭐 그것도 포함되는 건 맞기는 한데 종이값 중에서 자, 시험지, OMR 카드 하나만 더.
예, 수험편은 여러분이 집에서 뽑는 거고, 예, 수험편은 누가 주지 않고 우리가 집에서 뽑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 자격증값. 그래서 자격증 최초 교부 비용이 여기에 포함이에요. 자격증 최초 교부 비용 포함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행정수수료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예, 이거 좀 채색 잡고 별.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응시료 안에는 우리 이제 합격했다라는 전제하에 자격증을 교부하는 거를 최초 비용을 포함해서 우리가 받는 거다. 미리 받는 거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이미 자격증을 받았는데 뭐 분실이나 훼손이 돼서 또 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재교부, 이걸 제자 붙이면 이 제자가 들어가면 다시 돈 내야 돼. 그래서 이건 재교부는 무조건 유료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자가 붙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도 제자 붙고 여기도 제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다시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해줬는데 다시 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돈 내야 돼요. 종이값 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만 자격증 최초 교부는 응시료 포함이다. 이건 따로 징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사무소 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요거 이제 결과물로 등록증이라는 거를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등록증 우리 이제 교부값 이걸 이제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거를 다시 해주세요. 요것도 돈 내야 되고요. 재교부.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면 뭘 주냐면 설치 신고 확인서라는 걸 교부하거든요. 이게 이제 분사무소에서는 그 등록증하고 똑같은 맥락인데 요 값을 내야 되고 요 확인서를 재교부할 때도 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총 6가지 경우에 우리가 돈을 내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위탁이랑 행정수수료가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닌데 뭐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정도씩은 뭐 하나 정도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원리 정도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테마 28번에 포상금 제도 있어요. 여기다 우리 별표 하나 해주시고, 나름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문제가 뭐 우리 36회 때는 안 나오기는 했지만 그 전에, 그러니까 한 30회 때 초반이라든가 20회 때 이후에는 굉장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내용적으로 보면 되게 중요해요. 포상금은 우리 과목에 2번 나오는데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한 번 있고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진도 나갈 건데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2가지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이 더 중요하다. 그럼 포상금은 뭐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 근데 이 포상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맨 앞에다가 이 말을 생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포상금이라는 말이에요. 신고포상금.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지금 요거 말고 일반적인 경우 한번 생각해 보죠. 간첩을 내가 발견을 했어요. 응? 간첩을, 저 사람 확실히 간첩인 것 같아서 내가 신고했는데 뭐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간첩이 맞아요. 그럼 내가 돈 받아 못 받아? 받죠. 그걸 뭐예요? 포상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간첩 포상금 얼마인지 아세요? 3억 원입니다. 3억 원. 주변에 잘 찾아보세요. 10명만 잡으면 우리 팔자 핀단 말이에요. 30억이니까. 로또보다 그게 더 좋죠. 그러니까 이 간첩 신고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의외로 우리나라에 포상금 제도가 많은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선거철에 보면 선거철에 누가 돈을 뿌렸다든가, 뭐 돈을 뭐 받았다든가 누구한테 그 뭐 출마한 사람한테 그것도 포상금을 주고요, 그죠? 그리고 뭐 그 선거철에 그 주는 포상금은 그 살포한 금품의 뭐 30배, 뭐 이런 식으로 받아요. 엄청나게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령 1,000만 원 뿌렸다, 뭐 그러면 얼마예요? 우리 그 10억 받는 거, 아니 30억 받는 건가? 그렇게 되는 거죠. 30억이 아니고 3억 받는 거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뿌린 돈에, 살포한 돈에 30배를 받는 뭐 이런 포상금도 있고,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짝퉁 무슨 뭐 그 가방 뭐 이런 거를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신고를 해서 그 업체를 만약에 적발을 해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국가가 이제 그
뭐 압수할 거 아니에요. 예, 그 압수한 물품 대금에 뭐 일정한 금액을 또 이렇게 포상금 주는 제도도 있고, 아무튼 우리나라에 의외로 포상금 제도가 많은데 우리 과목에도 포상금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이 포상금은 8가지의 경우에 지급하게 되는데 이 8가지 모두 범죄입니다. 자, 8가지 모두 범죄 행위이다. 그러니까 간첩 신고하는 것도, 간첩도 사실은 범죄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무슨 뭐 금품 뭐 살포하는 것도 다 범죄고, 뭐 다 범죄니까 여기도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거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특히 국가가 이 8가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돈을 줘서까지 좀 근절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랬거든요. 그럼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무등록이잖아요. 무등록 중개업. 요거 몇 년 몇 천의 형벌이 있죠? 우리 여러 번 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3년 3천. 3년 3천. 요 무등록 중개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금확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 얘를 줄여서 부정 등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도 3년 3천 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묶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가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할 거 3개 있다 그랬죠. 절대로 이거 빌려주면 안 되는 거 3개. 뭐라고 그랬죠? 3가지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등록증, 자격증, 또 하나 뭐 사무소. 중개 사무소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빌려줬다 그러면, 등록증하고 자격증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것도 범죄 행위로 보는데 다 1년 1천에, 뭘 빌려줬다 그러면 1년 1천짜리 형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3년 3천에 비하면 죄 형량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이것도 범죄에 들어간다. 그 다음 5번에 보면 개공 아닌자라는 주어 나오면, 항상 뒤에 몇 년 몇 천 받으라 그랬어요. 1년 1천. 그래서 이 아닌자가 뭔 짓을 했대, 뭐 광고를 했다거나 뭐 이러면 우리 그 신고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6번, 7번, 8번은요. 6번, 7번, 8번은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건데, 시세의 부당한 영향, 시세, 가격 가지고 장난치는 거, 요거 몇 년 몇 천이죠? 금쟁에서 보셨던 건데 3년 3천. 아무튼 시세라는 말이 나오면 시세 조작하는 행위니까 이게 형량이 굉장히 센 거예요. 3년 3천이고, 단체 구성하여, 이 단체는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 여기서 말하는 단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구성하는 누구의 단체? 지난주 배우셨는데 이 단체가 무슨 단체? 이거 뭐 그 산악회 같은 거 말하는 건가? 뭐 이렇게 등산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개공들의 단체. 그래서 이 단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그 가입하려면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돈을 만약에 했는데 내가 돈 안 내잖아요. 그러면 공동중개 안 시켜주고 왕따 시키고 뭐 이런 거 금쟁이잖아요. 이거 몇 년 몇 천? 3년 3천. 지난주 배우신 건데 다 잊어버리셨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것도 시세 조작 행위의 일종인데 그 대상이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다 그래서 이 방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우리 3년 3천의 형벌이 있습니다. 자, 이 포상금 지급 사유가 8개가 있는데 포상금에서는 얘가 좀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하면 좋기는 한데 이게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좀 여러 번 읽는 어떤 팁을 좀 적어 드릴게요. 암기까지는 아니고 뭐 그 정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암기까지는 아니고, 포상금 지급 사유를 제가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적어 드릴게요. 자, 일단 첫째는 무등록, 부정등록.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이게 1번과 2번을 지금 포함시킨 거예요. 무등록, 부정등록이면 1번, 2번 했고, 그 다음 양도되어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보고, 이 양도되어는 3번과 4번을 얘기한 거예요. 양도되어는 3번과 4번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 다음 아닌 자가 광고하는 거, 이게 5번을 적은 거예요. 아닌 자가 광고했다. 이게 5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한번 적어요. 시단 방해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면
요게 6, 7, 8을 적은 거예요. 6, 7, 8.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무등록은 등록 없이 하는 거, 부정 등록은 부정하게 등록하는 거고, 양도대여는 두 가지를 양도대여하는 거잖아요. 예. 뭐하고 뭐가 있죠? 양도대여가 자격증, 등록증, 자격증. 예. 그리고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광고. 그리고 시는 시세에 부당한 영향, 시세 조작하는 행위. 다는 뭐예요? 단체. 예. 그리고 방해는 말 그대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우리 이제 포상금 지급 사유인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입니다. 예, 이거 제 중요하고요.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유사명칭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어떤 그 제재가 있는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라 얘만 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아닌 자가 뭐 했을 때, 광고했을 때, 그 만약에 개공 아닌 자가 동일 명칭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했다, 요거는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자가 뭐 하면, 광고하면, 그거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라는 거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봅니다. 포상금은 그러면 위에 있는 지급 사유가 8개가 있잖아요. 그 지급 사유에 일단 해당이 돼야 돼. 그러면 이 해당이 안 되는 거를 신고하면 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죠. 해당이 안 되니까. 해당이 되어야 돈을 주고. 그리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 발각되기 전에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을 내가 이제 그 발견을 해서 신고했거든, 돈을 받을 목적으로.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돈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먼저 했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먼저 했다는 얘기는 행정기관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발각되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모르는 거를 신고해야 된다. 그리고 또 달리 얘기하면 몇 등을 해야 우리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1등. 그러니까 2등은 안 준다는 얘기예요. 항상 1등만 준다. 그리고 행정기관에 신고나 고발을 해야만 준다는 거예요. 해야만 준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심증만 가지고 있다 안 준다는 얘기예요. 신고나 고발을 해야, 적극적으로 해야 그것도 돈을 받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요건은 요 4번인데 검사 아시죠? 검사가 그 건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 그 건이라는 거 우리가 신고한 건에 대하여 공소 제기를 하였거나,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를 하였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결정을 해야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 채색 잡으시고요. 요거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자, 공소제기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검사는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검사가 사람인데, 사람 한 명이 하나의 관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해봤는데 이게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식으로 재판을 한번 신청해 보는 거, 그거를 공소제기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두 글자로 기소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공소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자, 질문.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다면 그 건이 요 범죄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되니까 공소제기를 하는 거죠. 안 되면 공소제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기소하는 거, 이 공소제기하는 거를 유예, 좀 미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기소유예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유가 있겠죠. 기소유예를 하는 거는. 다만 무죄가 아닌 거예요. 왜? 자, 이 말뜻을 잘 보세요. 기소하는 거를 뭐 한다고요? 유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죄, 무혐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다, 공소제기, 기소유예, 둘 다 유죄 결정을 한 거예요. 누가? 검사가. 판사가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판사한테까지 판단을 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유죄 결정만 하면 돈은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얘기가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신고 기간. 그러면 이제 이 8개를 신고를 해야, 고발을 해야 돈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이제 신고를 할 거냐면 세 가지 기관이 있어요. 등록관청이 있고요, 수사기관, 요런 데 해도 됩니다. 근데 왜 수사기관이라는 말을 여기다 이제 중간에 넣으냐면 8개 모두 범죄니까, 이 범죄니까 수사기관에. 우리가 이제 수사기관이라고 하면 통상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응? 경찰서에다가 신고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지난주 우리 배우셨던 신고센터. 여기 신고센터에다가는 채색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이 신고센터는 원칙 누가 운영해야 되고 예외 누구한테 위탁한다. 원칙 국장. 예, 그리고 누구한테 위탁한다.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두 가지 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신고는 이렇게 세 가지 기관 편한데, 가까운데 아무데나 해도 되는데, 돈을 주는 거 있잖아요. 실제 돈을 주는 거, 그거는 누가 돈을 주냐면 등록관청이 줘야 되는데, 이 등록관청을 달리 말하면 시군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시군구. 그러니까, 돈은 지자체가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 신고는 이렇게 세 가지 기관에다가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동네의 어떤 경우를 좀 말씀드려보면, 신고는 고향경찰서 있죠. 고향경찰서에다가 신고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신고는. 근데 돈을 지급하는 거는 어디서 주는 거예요? 여기 고양시청이나 일산 동구청 이런 데서 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일산시청 아니요, 고양시청에서 지급하는 거. 여기가 이제 재원 자체가 있는 거니까. 얼마를 줄 거냐? 50만 원을 줄 거예요. 50만 원. 이 50만 원을 줄 건데 이거는 건당 50만 원입니다. 건당 50만 원. 그러면 예컨대 내가 자, 잘 생각해봐요. 등록증을 빌려서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자격증도 빌려줬을까요? 아니면 자격증은 안 빌려주고 등록증만 빌려줬을까? 이게 통상 같이 빌려줘야 걸어놓고 업무를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 다 이제 신고 들어간 거야. 그럼 이렇게 신고 들어가면 얼마? 100만 원. 이렇게 이제 건당 50만 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간첩 신고하면 3억 받는다 그랬는데 여기는 5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다들 표정이 굉장히 실망한 표정인데 이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간첩이 많아요? 아니면 이거 위반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게 훨씬 많은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거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이거. 요 5번이 가장 많아요. 5번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무슨 막 부동산을 소개하는 영상 되게 많잖아요. 거의 이거에 해당이 돼요. 거의 90% 이상.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무나 소개하고 광고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을 광고하고 소개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 개공만. 근데 개공 아닌 자가 막 무슨 어디에 가가지고 무슨 물건을 찍어가지고 홍보하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이 불법이고 이거 다 포상금 받을 수 있어요. 이거 이제 신고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50만 원을 등록관청, 즉 시군구에서 주다 보니까 이게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실제 실무에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좀 부족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100분의 50 이내에서 100분의 50 이내에서 여기도 50이라는 숫자를 썼는데 여기 50하고 여기 50은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여기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주는 거야. 50만 원 이내에서 준다가 아니고 그냥 얼마 준다고요? 그냥 5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00분의 50 이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내라는 단어.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 100분의 50까지를 보조해 줄 수 있다. 국가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금액적으로 따지면 국가가 최대 얼마까지 보조할 수 있다. 25만 원까지. 근데 5만 원만 보조하든 뭐 10만 원만 보조하든 뭐 상관없다는 거죠. 국가가 돈 있으면 보조해 줄게.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급기한. 지급기한은 이 포상금에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시면 이게 이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구나 라고 이제 감 잡으실 건데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개월 안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방금 전에 포상금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부신법에는 이 포상금 지급 기한이 2개월이에요. 2개월.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1개월이거든. 근데 똑같은 우리 과목에서 하나는 1개월, 하나는 2개월이니까 출제위원이 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건당 최고로 줄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50만 원이라서 한 달이고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는 이제 다음 주에 볼 거예요. 포상금이 건당
1,000만 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많이 나가. 1,000만 원. 1,000만 원이니까 돈이 세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우리 과목의 포상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개월, 하나는 2개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중요하다. 자, 이제 지급 방법.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8가지의 지급 사유를 2명의 친한 친구가 같이 목격을 한 거야. 같이 목격을 했어요. 그럼 신고 어떻게 해? 같이. 그럼 어떻게 돈을 줘? 응? 찢어줘야지. 찢어주는 거. 찢어주는 거를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찢어주는 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균등배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찢어주는 거죠. 이렇게 2명이면 25만 원씩 이렇게 이걸 균등배분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는 2건 이상의 신고, 이렇게 한자로 건수가 잡혔다는 거거든요. 2건이라는 건수가 잡혔다면 이거는 시간차가 있었다 아니면 시간차 없었다. 자, 건수가 한 건 그리고 또 한 건 이렇게 복수로 잡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지. 1분 1초라도. 그래서 이거는 한자로 이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다르게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균등배분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빨리 한 사람한테 줘야 돼? 먼저 한 사람한테 줘요. 이건 최초 신고.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 균등배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신고했을 때 균등배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같이 들어왔을 때, 근데 그 2명이 굉장히 친한 사이라서 아예 그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할 때 우리 그냥 사다리 타서, 사다리 뭔지 알죠? 걸린 사람한테 그냥 몰아주는 걸로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몰아주세요. 그러면 그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다면 합의된 방법대로 줄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합의해, 그러면 내가 그 이긴 사람한테 줄게. 그 대신 이 합의는 요 1번의 경우만 합의하는 거예요. 요 2번은 합의해서 2등한 사람이 1등한 사람하고 합의하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1등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포상금 지급 여부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 아까 좀 나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사기관은 어디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경찰서.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우리가 신고를 해봤는데 무혐의를 한 거야. 경찰에서 무혐의. 자, 경찰에서 무혐의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혐의가 없어요. 이 범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포상금 준다, 안 준다. X라고 표시할게요. 이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포상금 안 준다. 혐의가 없으니까. 자, 이제 경찰이 검사한테 보내요. 이걸 이제 송치한다 그래요. 송치. 법원으로 넘어가는 걸 이제 송치한다 그래요. 그러면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봐요. 검사가 다시 한번 수사를 해봤더니 역시 혐의가 없어. 그러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 다음 맨 밑에 거 먼저 볼게요. 불기소했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공소 제기하는 거를 기소라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소를 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불기소라고 하는 건 기소를 안 한다 이 얘기잖아요. 죄가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그러니까 재판을 받을 정도의 개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불기소 이러면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는 거는 딱 두 개. 뭐하고? 공소 제기하고 기소유예.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공통점. 돈 주는 거 말고 유죄. 그러니까 검사에 의한 유죄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검사가 법원에 보내는 거 이거를 기소라고 얘기합니다. 정식 용어로 공소제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법원에는 누가 근무하냐면 판사들이 근무하죠. 그렇죠? 판단하는 사람들, 재단하는 사람들, 이걸 이제 판사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검사가 법원에 보내는 거, 기소하는 거는 죄가 있어서 보내는 거예요? 없어서 보내는 거야? 있어서 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판사가 무죄 판결을 내려도 판사가 이 사람은 야 니네가 뭐 수사기관 니네가 저 수사 잘못한 거야. 이거 죄 없어. 그럼 무죄 판결을 내려도 돈 준다고요. 왜? 왜 무죄인데 돈을 줘? 기소했으니까.
그러니까 포상금을 줄 건가 말 건가에 대한 결정을 판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볼 필요도 없고 누가 결정하면, 검사가 결정하면 돈 준다.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요 우리 무죄에다가 별 하나 해줄게고요. 여기다 우리 왜 별표했냐면 3번이나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그 신고했는데 그 신고건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포상금 받는다 못 받는다? 왜 받는다? 그러니까 무죄 판결이라는 말만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검사가 뭐 한 거야? 기소. 이거 돈 줘야 돼야지. 예, 그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포상금을 줄 건가 말 건가의 결정을 판사가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누가 한다? 검사.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판사는 무슨 결정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일단 돈은 다 받을 수 있다. 자, 이제 테마 29 넘어가시고요. 우리 중개사법의 제재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우리 과목에 제재가 되게 여러 개가 있고요. 예, 이쪽에서 출제들이 많이 되는 편입니다. 예, 이건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 제재에 대한 큰 흐름도 일단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이 그림을 좀 잠깐 볼게요. 제재는 3가지 제재가 있어요. 예, 첫째, 이제 무슨 제재가 있냐면 행정처분이라는 제재가 있습니다. 행정처분. 버스 기사가 우리 저 학원 앞으로 다니는 버스 기사가 술 먹고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거를 뭐 누가 이제 그 버스에 탑승한 사람이 신고해가지고 경찰이 이제 음주 측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걸린 거야. 예, 적발이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자, 버스 기사가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적발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현장에서 어떻게 해? 그 버스 기사에 대해서 뭐 해야 돼? 면허 취소. 면허. 버스 그 운전 면허 있잖아. 면허 취소. 아니면 한 잔 먹었대. 그냥 점심 먹을 때 한 잔 먹었대. 그러면 뭐 면허 정지.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행정처분이라 그래. 행정처분. 자, 그러면 형벌은 또 뭐냐? 예, 형벌은요. 버스 기사가 술 먹고 운전을 하다가 정류장에 사람이 서 있는데 사람을 쳐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이 아주 많이 다쳤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응? 그거는 이 면허 취소, 면허 정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불법성이 너무나 짙잖아. 그러니까 버스 기사 뭐 해야 돼? 징역을 보내든가, 뭐 좀 경미하게 다쳤다고 해도 뭐 때려야 돼? 벌금, 뭐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어떤 신체형을 가하거나 벌금형은 재산형을 가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버스 회사도 처벌해야 되나? 네. 왜 버스 회사도 처벌해야 돼?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네. 그래서 버스 회사를 처벌을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버스 회사 대표를 징역 보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그건 좀 그렇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버스 회사 대표에다가 벌금 때리는 건 어때? 괜찮지 않아. 그거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벌금을 때리되 누구한테? 그 회사한테. 이걸 좀 이따가 이제 양벌이라고 얘기해. 양벌. 이 개념을 좀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버스 기사 당연히 처벌하지만 이 행정처분으로 제재하지만 그 개인적으로도 뭐 징역을 보내거나 벌금도 내지만 고용한 회사에도 벌금 때린다. 일단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여러분? 버스 기사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정지하는 거는 여러분이 다 동의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어떤가 생각해 봐요. 만약에 그 버스가 뭐 그 150번 버스다. 네, 그러면 150번 버스의 운행 허가 취소는 어때? 그건 좀 그렇지. 그거 왜 좀 그래요? 그거 혼자 그 술 먹고 운전한 건데 그거를 150번 버스 전체를 운행 허가 취소시킨 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행정질서벌이라고 해가지고요, 과태료라는 걸 부과해요. 과태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페널티를 가하는 거야. 어떻게? 야, 너 과태료 얼마 내? 응?
왜 부과하는 거냐면 교육 똑바로 시켜. 에? 그리고 우리 점심 먹을 때 반주 같은 거 못 먹게 해. 이런 거 교육 좀 잘 시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 떼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름 이 제재가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르다.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취소하고 정지가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행정처분. 그 다음에 징역과 벌금을 합쳐서 뭐라고 해? 행정형벌이라고 하는데 우리 과목에 두 개가 있어요. 1년 1천이랑 3년 3천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 페널티를 추가로 과하고 싶을 때 과태료 때린다 그랬잖아요. 이때 얼마짜리가 있냐면 100만 원짜리랑 5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총 제재의 종류는 6개. 총 제재의 종류가 우리 과목에 등장하는 제재의 종류가 6개다. 취소, 정지, 1년 1천, 3년 3천, 500만 원짜리 과태료, 100만 원짜리, 100짜리, 500짜리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종류의 우리 제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재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고, 요 삼각형 빗변에 있는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는데, 요거를 좀 여러분 좀 일단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용어 하나만 먼저 알고 갈게요. 여기 제가 병과라는 말 썼잖아요. 병자. 이 병자가 한자로 나란히 병자예요. 나란히 병자. 과는 이제 과한다 이런 뜻이고, 나란히 과한다. 그러면 이 병과한다라는 거는 뭐하고 뭐를 같이 때리겠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같이 하겠다.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병과라고 얘기해요. 병과. 예. 그리고 행정처분하고 질서벌도 병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병과가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병과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형벌에다가 벌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좀 잡아볼까요? 예, 형벌. 예. 여기도 보면 질서벌, 예, 벌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벌자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 밑변에 있는 애들은 둘 다 벌이잖아요. 얘도 벌, 얘도 벌이잖아. 근데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벌을 2번 과하면 안 돼. 그건 불법이거든. 그래서 뭐하고 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형벌과 질서벌은 뭐하지 아니한다. 병과하지 아니하고 병과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한 몇 학년 아이가 제일 말을 안 듣고 말썽 피워요? 초등학교 3학년? 네, 초3 아이가 그 학교에서 막 그 옆에 있는 짝꿍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아이가 약간 좀 다쳤어. 뭐 그러면 선생님한테 일단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지. 예. 그리고 이제 가정통신문에다가 뭐 짝꿍 누구를 때려가지고 얘가 아마 코피가 터졌어요 하고 어머니가 좀 혼내켜 주세요 하고 이제 학교 선생님이 보낼 거 아니에요. 가정통신문으로. 그러면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 줘야 돼? 때리고 왔다고? 아니면 혼내켜야 돼요? 혼내켜야지. 그럼 자,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아이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도 혼나고 집에서도 혼나잖아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뭐 되는 거야? 병과. 자, 그런데 엄마한테 어떻게 혼났냐면 손 들고 1시간 서 있는 벌칙을 받은 거야. 손 들고 1시간 서 있었거든. 근데 마침 이제 아빠 퇴근하는 시간에 이제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딱 보자마자 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 이제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뭐 친구랑 누구랑 싸웠는데 엄마가 지금 이거 손 들고 1시간 서 있으라고 해서 이거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두드려 팬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 그러면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엄마한테도 혼나고 엄마한테도 혼나고 아빠한테도 혼나고 하면 억울하다, 억울할 거 없다. 억울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중처벌이기 때문에 병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벌과 벌끼리는 병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별표. 병과하지 아니한다라는 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재가 총 6개가 있다 그랬는데 한번 볼게요. 형벌은 몇 년 몇 천이랑 몇 년 몇 천이 있다 그랬어요. 3년 3천, 1년 1천 뭐 이렇게 있고, 이게 양벌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양벌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버스 기사가 술 먹고 운전해서 뭐 사건 사고에 이제 발생이 되면 그 회사도 같이 처벌받는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가 같이 처벌받는 거는 그 고용인을 버스 기사라고 생각하고 업무상 행위에 대한 이제 처벌을 같이 받는 거를 이름하여 뭐라 한다? 양벌. 대신
이 양벌은 해당 주에 규정된 무슨 형만 받게 되냐면 벌금형만. 요 얘기가 좀 이따가 나올 거고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벌은 징역을 같이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무슨 형을 받게 된다는 거. 벌금형. 그래도 아무튼 그 종업원과 그 회사가 같이 처벌을 받으니까 양벌은 양벌이다. 면책이 있다라는 것도 이따 다시 설명드려 보고요. 행정처분에는 두 가지 있다 그랬죠. 뭐 아니면 뭐 있다 그랬죠? 취소 아니면 정지. 그래서 5가지 종류의 행정처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업무 정지. 그러면 취소 3개, 정지 2개 이렇게 있네, 그지? 취소 3개, 정지 2개. 여기서 여러분 데미지가 제일 센 거 뭘 것 같아요?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 세 보인다. 당연히 자격 취소겠지. 왜 자격 취소가 데미지가 제일 세냐면 등록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3년 있다가 우리 결격에서 배운 거야. 등록이 취소되면 3년 있다가 뭐 하면 돼? 다시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자격은 3년 있다가 자격이 취소가 되잖아요. 그러면 3년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다시 봐야 돼. 근데 붙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데미지가 센 거고요. 얘는 기속행위입니다. 여기 기속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만 잡으시는데 기속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 기속이라는 거를 한자어인데요. 이렇게 한자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사람을 밧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그랗게 묶어가지고 딱 조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로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힘껏 아주 힘껏 목을 조이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고. 죽죠. 근데 죽기 전에 어떻게 죽냐면 꼼짝없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꼼짝없이 이런 뜻이에요. 기속이.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꼭 해야 된다, 안 할 수도 있다. 꼭 해야 되는 거. 이걸 기속행위라 그래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죽는 뭐 어떤 예외도 없는 거. 기속행위.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재량은 또 뭐냐? 재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뭐 경우의 수가 있는 거를 재량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정 취소에다가 역시 별표. 그래서 우리 행정처분 중에 기속과 재량이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격 취소는 무조건 끝에 말을 하여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정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 취소는 뒤에 끝에가 뭐라고 해야 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붙여야 돼. 그래서 반대로 붙이는 거 굉장히 잘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등록 취소는 이따 보겠지만 2개 다 있어요. 기속적인 취소랑 재량적인 취소가 다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정지, 자격 정지랑 업무 정지는 다 재량행위입니다. 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뭐만 좀 기억해 주냐면 자격 정지 누가 먹고 업무 정지 누가 먹고 이거 다 배우신 거긴 한데 예전에 이거 자격 정지 누가 먹어요? 자격 정지 소공만 먹고 업무 정지는 개공. 이렇게. 이거 결격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격 정지는 소공에게, 업무 정지는 개공에게 오는 각각의 행정처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과태료가 있는데 이 과태료는 아까 얼마짜리 있다 그랬죠? 500짜리, 100짜리, 100짜리, 500짜리 이렇게 2개가 있고요. 여기도 양벌이 적용이 됩니다. 이 양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의 양벌이냐면 우리 중개보조원이 현장에 나가서 무슨 의무 있죠?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고지 의무를 말하자면 그 위반을 하게 되면 누구도 같이 처벌할 거냐면 개공도 같이 처벌해요. 그래서 이거를 양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벌하고 과태료는 양벌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이 500과를 2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누가? 응?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개공을 먼저 얘기하지 말고 중개보조원과 개공 이렇게 양벌로 처벌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면책 규정이 있으니까 이 면책 규정이라는 거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공이 그 중개보조원 현장 안내 나갈 때 고지했어요. 뭐라고 고지했냐면 너 현장 나가서 너 중개보조원이라고 꼭 뭐 해야 돼? 고지해야 돼 라고 교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위반했다면 같이 처벌한다.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밑에 박스는
이제 이 내용은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 뭐 형벌에서부터 과태료, 행정처분까지. 이 대상자가 여기 구분에 있는 대상자가 이거의 대상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번 알아볼 건데요. 개공은 일단 형벌의 대상이 돼요. 다 돼요. 1년 1천, 뭐 3년 3천. 과태료의 대상도 됩니다. 뭐 100짜리, 500짜리 다 되고 행정처분의 대상도 됩니다. 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이런 거 받잖아요. 자, 우리 소공은 형벌을 받을 거냐? 형벌 받아요. 금지행위 같은 거 하면 다 받고요. 과태료는 왼쪽에 밀착해서 한번 동그라미 잡아볼게요. 자, 왜 이걸 밀착했냐면 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소공이 과태료 받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소공이 과태료 받는 경우가 우리 과목에 한 개가 있다고. 두 개도 아니야. 한 개. 어떤 경우에 받냐면 무슨 교육을 안 받았을 때 과태료 받아. 네 글자.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 실무 말고 2년마다 받는 교육. 연수 교육을 안 받으면 500만 원 과태료 받게 됩니다. 이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소공은 이게 유일한 과태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정처분도 받아요. 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다 받습니다. 뭐 잘못하면. 자, 중개보조원도 형벌 받아요. 얘도 이제 뭐 잘못하면 당연히 뭐 징역이나 벌금 받겠죠. 과태료 왼쪽 밀착 받아요. 얘도 한 개밖에 없는데 2분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무슨 의무 위반? 고지 의무. 이렇게 이제 하나씩 소공 하나, 중개보조원 하나씩의 과태료 처분 사유들이 있어요. 둘 다 중요. 자, 그리고 중개보조원은요, 여기에 X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은 처분을 받을 일이 없는 거야.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자, 어떤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됐어요. 무면허 운전, 면허 취소, 면허 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래정보 사업자 형벌 받고요. 과태료도 받고요. 행정처분도 받아요. 우리 뭐 지정취소 같은 거 있습니다. 협회는 형벌은 없고요. 협회는 뭐 우리 뭐 그 개공이 아니니까 과태료는 받아요. 우리 지난주에 배우신 것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협회가 공제사업 운영 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공시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500 과태료. 이건 이제 뭐 국장한테 받는다든가 뭐 개선 명령, 시정 명령 이런 거 위반하면 역시 500 과태료. 뭐 여러 개가 있어요. 행정처분도 딱히 없습니다. 협회는 개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협회가 부담하는 유일한 제재가 뭐다? 과태료다. 여기도 별표 한번 잡을게요. 예. 자, 그리고 요거 하나만 좀 제가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요 말씀 잠깐 드릴게요. 다른 애는 그닥 중요하지 않은데 개공의 입장에서 보면 세 가지 제재 다 받잖아요.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해요. 개공은 제재 복 터졌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라고. 자, 무슨 복 터졌다고요? 제재 복. 왜? 모든 제재를 다 받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소공 같은 경우에는 500짜리만 받고 100짜리는 또 없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나름 다 이렇게 똑같은 동그라미를 하더라도 내용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 다른데 개공은 모든 6가지 제재를 다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공은 뭐가 제재 복 터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고요. 모든 제재의 대상이 다 된다. 그게 개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